안녕하세요. 이영음입니다. 오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6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그래픽과 관련된 기본 개념 몇 가지를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열심히 잘 배우고 또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먼저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해상도. 이 그래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해상도의 개념, 또 색신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샘플링, 무엇을 의미하느냐? 샘플 해봐라. 한번 맛봐라. 이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해서 부분적으로 추출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픽 정보를 이 이미지를 이 그래픽으로 표현을 할 때 이 그래픽 정보가 사실은 그 아날로그 정보를 완벽하게 다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추출해서 샘플을 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데이터는 이 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대표하는 그런 정보로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픽셀을 보시면 조금 더 다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미지, 지난 시간에 봤던 화려한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수록 이 점들이 하나하나 보이는데요. 자, 요게 이제 그 광대의 코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코가 사실은 이렇게 둥그랗게 돼 있을 텐데 이 디지털 정보로 표현이 됐을 때는 이러한 지그재그 현상이 이 네모난 그 점의 픽셀이 그 외곽선이 굉장히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었을 텐데 요거를 부분적으로만 추출해서 이 부분을 대표하는 색상으로 표현을 했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연에 있는 색상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지털 정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그 부분을 수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게 부분적으로 추출하는 샘플링이라는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샘플링과 또 좀 관련이 있는 중요한 개념, 두 번째 개념이죠. 바로 해상도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눌 때 이거를 큰 단위로 뭉텅뭉텅 나누느냐 아니면 아주 세밀한 단위로 세밀하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되느냐가 정해지겠죠. 그게 바로 이미지의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용어로 얘기하면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의 선명도입니다. 정밀도, 선명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해상도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그래픽 작업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불러들일 때,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때, 스캔을 할 때, 또 모니터에 이미지를 켜놓고 볼 때, 모든 과정에서 다 인식하고,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의 해상도로 만들어 놓고 내가 작업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개념이 해상도입니다. 그러면 이 해상도가 얼마나 다양하게 그래픽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지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입력할 때 해상도, 입력할 때 얼마나 선명하게 입력을 하느냐, 디지털 카메라로 이미지를 찍을 때 얼마나 선명한 이미지로 찍느냐, 100만 화소로 찍느냐, 200만 화소로 찍느냐, 1000만 화소로 찍느냐, 그거죠. 얼마나 많은 점으로 표현하느냐.
사실 그거입니다. 스캐너로 스캔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니터 해상도, 작업을 할 때 이 모니터를 얼마나 정말 그 모니터에서 얼마나 많은 점을 보고 작업을 할 것이냐, 그것이 또 모니터의 해상도이고요. 또 이미지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거를 나중에 출력해서 이용을 할 때, 인쇄를 할 때, 또는 모니터를 보낼 때, 또는 그 인쇄를 할 때, 종이에 이거를 인쇄를 할 때 얼마나 자세하게 이거를 표현을 해서 인쇄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이미지, 아주 큰 이미지와 이 작은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지금 같은 이미지라도 이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했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이미지가 작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미지가 크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훨씬 더 작은 수의 점으로 표현한, 똑같은 이미지지만 작은 수의 점으로 표현한 그런 이미지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이미지로 표현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쇄를 할 때 이 오른쪽 이미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인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훨씬 더 선명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그런 어떤 해상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이미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이미지가 어떤 특정 그런 그 크기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 이미지를 우리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이미지의 크기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그 샘플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분적으로 추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키울 때는 우리가 그 업샘플링, 그래서 이 정보를 좀 더 추가할 때는 업샘플링, 정보를 더 줄일 때는 다운샘플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미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그 광대 이미지인데요. 이 광대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요것이 이제 원본 크기입니다. 여기 100% 우리가 하나도 확대를 안 한 그런 크기로 작업을 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면에 이렇게 큰 이미지 필요 없고 나 조그만 이미지면 된다. 작은 이미지면 된다. 그럴 땐 우리가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면 이미지가 이 360, 괄호 360 픽셀, 세로 450 픽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반으로 이렇게 180으로 줄여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의 크기의 반으로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양은 똑같지만 이미지 크기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요 코 부분을 최대한도로 확대해서 16배로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같은 부분이 여기에 비해서 여기서 2배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다운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보통 좀 인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픽셀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업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샘플링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픽셀을 추가한다. 그럼 그냥 있는 색상을 복제를 해서 그대로 그 색상을 좀 더 추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복제, replic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연산작용, 이 똑똑한 이 연산작용을 이용을 해서 내가 픽셀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 붉은 부분하고 이 살색 부분이 있다.
근데 그 사이의 픽셀을 내가 늘리려고 한다. 그랬을 때 요 색상과 요 색상의 중간 색상을 적당히 섞어서 넣으면 픽셀을 늘려도 이렇게 그 지그재그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이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화소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그 이미지를 확대한 그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아까 그 원본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요것이 그 보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요것이 복제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거를 자세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눈매 같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요쪽보다는 요쪽이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랑 그렇게 큰 차이점을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보간을 이용해서 확대한 이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확실히 그 차이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요 코 부분이 굉장히 큰 픽셀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거는 4개의 픽셀입니다. 요 하나의 색상을 그대로 단순 복제해서 4개로 늘린 그런 아주 단순한 복제 방법만을 이용한 것이고요. 요거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서로 이어지는 부분의 색상들 사이에 중간 색상들이 쫙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본 이미지를 확대를 해도 이 보관이 되어 있는 이미지는 이 단순 복제를 한 이미지에 비해서 인쇄를 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인쇄가 된다는 것이죠. 요게 이제 원본 이미지, 요게 2배로 늘린 이미지인데, 이 컴퓨터의 연산작용을 통해서, 보관을 해서 업샘플링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성능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그런 뛰어난 그런 품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관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에서 보통 디지털 줌이라고 하는 기능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 디지털 줌이라고 하는 기능은 사실은 그 렌즈 자체가 정말 그 성능이 더 좋아져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관이라고 하는 이런 연산작용을 이용을 해서 그 이미지의 화소 정보를 더 추가해서 이미지를 더 크게 만들어주면서도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광학 줌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그 돋보기를 대어서 실질적으로 확대를 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 이미지 입력할 때 해상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모니터의 해상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니터 해상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또 이 모니터 해상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 컴퓨터의 그 설정 화면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 컴퓨터에서 보시면 이 이미지 이 모니터를 설정하는 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랬을 때 이 설정 부분을 누르면 이 화면의 해상도를 얼마나 높여놓고 사용할 것이냐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는 1024, 괄호 1024, 세로 764개의 그런 픽셀의 수로, 그런 그 점의 수로 이 모니터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것이 모니터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것은 일정한 크기를 지닌 이미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제가 화면의 해상도를 낮추면 이 이미지는 훨씬 더 커 보이겠죠.
괄호 800개의 점으로 이 화면 전체를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괄호 700개의 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화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걸 이렇게 높일수록 이 이미지가 훨씬 더 이 화면에서는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아 보이더라도 이 작아 보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은 이 화면 자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미지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이미지, 그 화면을 구성하는 이미지 또는 뭐 메뉴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자체는 작아지지만 훨씬 더 또렷하고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상도를 높일수록 사실 컴퓨터는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점을 그려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만큼 힘들어집니다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는 훨씬 더 또렷한 이미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모니터, 작업할 때 모니터 해상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모니터 작업을 할 때 이미지가 어떤 때는 굉장히 커 보이고 어떤 때는 작아 보인다. 똑같은 이미지라도 이 모니터 해상도를 바꿨더니 이미지가 갑자기 커 보이더라. 라고 그래서 그 이미지 자체가 커진 거는 아니다라는 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죠. 그 이미지가 지닌 그 픽셀의 수, 점의 수, 픽셀 디멘션에 따라서 그 이미지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샘플링을 업샘플링, 다운샘플링을 해서 그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시켜주기 전에는 화면에서 크게 보인다고 진짜 큰 게 아니다라는 거, 화면 해상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쇄할 때, 출력할 때 해상도는 어떻게 되느냐? 출력할 때도 역시 여러분이 이 해상도, 얼마나 내가 이걸 또렷하게 설정을 해놓고 출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출력할 때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느냐? 프린터의 성능에 영향을 받죠. 프린터는 의 성능 중에 하나가 바로 DPI라는 성능입니다. Dot per inch. 그러니까 이 평방 인치당 우리가 그래픽 관련 기기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죠. 평방 인치당 몇 개의 점으로 표현을 하느냐, 몇 개의 점을 찍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프린터의 성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또 그것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같은 이미지 한번 보시죠.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원본 이미지는 그 이미지 크기가 아까 300, 360, 세로 450 픽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요게 이 document size라고 나왔는데 인쇄할 때 그 인쇄 문서의 크기입니다. 요거를 인쇄하면 이렇게 크게 된다. 괄호 12.7cm, 세로 15.88cm.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정해주는 사실 두 가지 요인은 요 문서, 이 이미지의 픽셀 디멘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쇄할 때의 해상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인치로 바꿔놓고 보면 360픽셀, 450픽셀을 인치당 72픽셀로 인쇄했을 때 괄호 5인치, 세로 6.25인치의 문서로 인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2배로 한번 늘려보죠. 요거를 2배로 늘리고 픽셀을 늘리면 문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배로 늘리고 픽셀의 그런 어떤 디멘션을 워낙 똑같이 유지를 하면, 원본과 똑같이 유지를 하게 되면 이 문서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인쇄할 때 문서는 훨씬 더 또렷하게 인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쇄할 때, 출력할 때의 해상도 내가 정해주고 이 인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인쇄 그 기기 자체의 어떤 성능, 해상도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색심도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색심도는 그 디지털 이미지에 있어서, 비트맵 이미지에 있어서 그 점 하나하나를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색상을 이용해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얼마나 다양한 색상을 이용해서 표현하느냐? 즉, 이것이 흑백 이미지냐? 뭐 완전히 백색과 흑색만을 이용한 이미지냐? 아니면 수천만 개의 색상을 이용해서 정말 자연스러운 색상을 표현하는 이미지냐? 그런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그 점 하나하나를 표현하는 데이터의 단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자, 데이터 0과 1로 된 이진수로 표현된다라고 그랬죠? 한번 화면 같이 보시죠. 자리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우리가 0 또는 1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리수가 둘일 경우에는 00, 01, 10, 11 그리고 더 이상 표현을 못하니까 네 가지. 자리수가 셋일 경우에는 8가지. 그래서 2의 3승, 2의 4승, 2의 8승 이렇게 이 하나의 점을 표현하는 자리수가 16자리 이게 16자리죠. 16자리가 되면 하나의 점이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종류가 65,000여 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색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1비트, 요거 이제 자리수 하나를 비트수라 그러는데요. 비트수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색상, 2비트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가지 색상, 3비트일 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의 색상, 그렇죠? 8종류의 색상, 4비트, 5비트, 그래서 요 8비트가 되면은 256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미지입니다. 요 자리수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한 자리수만을 이용해서 이 똑같은 정보를 표현을 해보자면 그래서 흑백 이미지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 데이터 빛을 높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가지 색상이 더 추가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심도라는 개념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색의 수다. 그 색심도를 정해주는 것은 그 이미지를 얼마나 많은 점이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 하나를 표현을 할 때 얼마나 큰 단위 정보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런 어떤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8비트는 256종류의 색상, 16비트는 65,000여 가지의 색상, 24비트는 1680여만 가지의 색상을 표현하는 그런 색상. 그래서 16비트는 우리가 하이 컬러, 24비트는 우리가 트루 컬러라는 이름으로 아예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자연의 거의 모든 색상, 인간의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색상을 표현하는 그런 색상들이죠. 그렇지만 데이터는 정말 큰 데이터의 양은 정말 많이 요구되는 그런 색상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컬러라는 개념, 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컬러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컬러. 이 색상을 표현하는 그 모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보셨죠? 물감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감의 삼원색은 그 종이 위에 물감을 칠할 때 이 물감을 이 세 가지의 색상을 섞으면 거의 모든 색상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삼원색이다라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특정한 빛을 쏘아줬을 때 이 세 가지의 색상을 이용을 하면 이 빨강, 초록, 파랑이죠. 빛의 삼원색은.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색상을 표현하는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빛의 삼원색을 이용한 RGB, Red, Green, Blue의 약자죠. RGB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보면 이 색상이 추가될수록 빛이 더 쏘아지는 것이니까 점점 더 색상이 환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RGB 모델은 빛의 삼원색으로 이 기본적인 그런 색상이고 혼합이 될수록 환해진다. 그리고 빛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색상을 표현하는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그런 기기에서 이용하는 모델이다. 반면에 이 물감의 삼원색, 보통 뭐 인쇄의 삼원색을 이용하는 그런 그 모델은 우리가 CMYK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 그 색상들이 전문적인 그 색상으로 보자면 그 빨강은 붉은색은 마젠타라고 하는 아주 그 선홍색의 그런 어떤 꽃분홍 색상이고요. 노랑은 그대로 옐로우고 파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블루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은 블루가 아니라 시안 또는 사이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간 바닷빛이 나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물감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을 CMYK 모델이라고 합니다. CMYK 모델, K는 블랙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을 더 추가를 할수록 점점 더 이 색상이 진해지고, 뭐 이거는 여러분 다 사용해 보셔서 아시죠. 그렇지만 검정색은, 완전한 검정색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검정색 K를 추가를 한 그런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우리가 이 포토샵의 어떤 그 색상 선택 메뉴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보시죠. 자, 이 포토샵을 보시면 이 작업을 하실 때 색상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요 RGB의 단계를 설정을 해서 요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을 높이면 이렇게 그린을 높이면 색상이 달라지죠. 레드를 높이면 모든 색을 다 최대로 하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 이 메뉴에 보면 이 컬러 모드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RGB 컬러 있죠. CMYK 컬러 있죠. 랩 컬러 있고 멀티 채널 컬러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색상 모델이고 인덱스 컬러는 8비트만 이용하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256가지의 색상만 선택해서 이용하는 컬러고요. 자, 그러면 이 컬러 선택 박스를 한번 켜놓고 이 다양한 색상 모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요것은 HSB 모델이라고 해서 Hue, Saturation, Brightness, 명도, 채도 위로 올라갈수록 밝아지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상이 진해집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이 색상 환에서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HSB 모델에 근거해서 이 색상을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HSB 모델에 따라서 이것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RGB 색상 이것도 달라지고 RGB 색상도 달라지고요. CMYK 색상 수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색이라도 RGB, CMYK, HSB, LAB 이런 이 다양한 모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이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색상 모델을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RGB 모델로 작업을 하시고 인쇄하기 전에는 CMYK 모델로 한번 변환을 해서 이게 인쇄할 때 이렇게 보일 것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인쇄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상 모델이 존재한다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그래픽 관련 기본 개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그래픽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좀 더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